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미국에는 대선 예언가라고 불리는 한 교수가 있는데요. 릭트먼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봤더니 최근 미국 10차례 대선에서 9번이나 결과를 맞추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데요. 딱 한 번 틀린 적이 언제냐? 바로 재검표 논란까지 있었던 2000년 대선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전부 다 맞추는 모습, 이거는 운의 영역은 조금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확실히 뭔가 분석을 제대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교수는 집권당의 입지, 대선 경선 등 13가지 요소를 키워드로 1860년 이후 대선 추세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8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해리스가 이길 것, 요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의 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인지 오늘 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팀 F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돈 다 털어서 어떻게든 해결하겠소 이렇게 말했던 팀 F. 하지만 오후에 기업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는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의혹이 존재하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인 거는 아마 몇 개월 전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먹튀를 작정하고 일부러 여행 상품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 게 아니냐, 이러한 의심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뭔 소린가? 지난 5월부터 팀F는 여행 상품을 15%에서 20%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마침 또 지금이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성수기 시장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면은 이런 상황이 나타날 걸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거는 조금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계 피해는 벌써 1천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쿠팡 관련주, 팀F 관련주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전화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상황이 조금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KCTC 이 기업을 볼 건데요. 그나저나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2주 신고가를 낸 친구는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는 놈은 계속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KCTC라는 기업인데요. 팀F 사태의 수혜주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물류 관련주로서 쿠팡 관련주에 편입된 친구인데, 이번에 TF가 안 좋으면 쿠팡으로 그 수혜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에 KCTC 등 쿠팡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라 오늘 52주 신고가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TF 관련주는 어디까지 움직일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슬슬 고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도 높아지고 있죠. 마리아나 관련주인 우리바이오는 또 신고가를 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한국에서 미국 대선 관련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의료용 대마 관련 연구 및 개발을 하는 우리바이오는 시장이 선택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도 건기식에 관련된 회사라 실적도 나름 탄탄하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적자는 없다 보니 최근같이 증시가 안 좋은 장에서는 테마주가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바이오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조금 더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8월쯤에 대선이 끝나기 전에 그때 이제 이미 고점을 치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거는 다 뉴스에 팔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진짜 국밥 같은 기업이었죠. 덴티움. 항상 빠지면은 그냥 매수하면 되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그런데 요즘은 52주 신저가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매수기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은 일단 왼쪽은 주봉이지만 일본 한번 보시면은 120에서는 그냥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나 봤더니 일단 1분기부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번 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인데 매출은 2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10%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래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 2등 기업이었는데 메가젠 임플란트라는 기업이 2등을 차지하며 역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 번 역전 당한 거라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1분기 실적을 역전당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메가진 임플란트의 스테디셀러로는 기존 임플란트 대비 2배 강한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실적 걱정에 최근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5%나 급등했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자동차 섹터의 탑픽을 포드에서 테슬라로 교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무려 310달러를 제시하고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2분기 대규모 구조 조정으로 손익분기점을 낮추고 있고 인력과 자본을 공격적으로 재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내연 기관차들이 전기차 확대 계획을 철회하면서 오히려 테슬라는 시장에서 더욱 지배자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자를 떨쳐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으로 테슬라 주가는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도 덩달아 좋았습니다. 다만 안 좋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동영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자율주행에 큰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고 영상 200개 이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도로에서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 영상을 보면 새벽에 FSD로 출근하는 직장인이 도로에 전복된 트럭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현장에서 운전자가 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침 우리도 어제 크루즈 주행하다가 올해 사망한 사람이 무려 9명이나 된다는 거 확인했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율주행은 가깝고도 아직까지는 먼 것 같은 느낌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테슬라 주가에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저녁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2차전지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 SDI의 실적 발표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당연히 예상보다 낮게 나왔네요. 매출은 작년보다 23%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37%나 감소하는 모습. 다만 이 와중에도 ESS 전지는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 ESS 관련주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친구들 실적이겠죠. 일단 지금 녹화 시간 기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실적이 나오든 2차전지 저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적이 만약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 되었어 하면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더 좋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가 우수수. 시장 색깔이 바뀌는 걸까요? 반도체, 전력 설비 등 잘 나가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애플이 AI 칩을 고를 때 엔비디아가 아니라 알파벳을 선택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데요. SK하이닉스 등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데 애플이 엔비디아를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소식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다각화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거 전기차도 우후죽순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가 고점을 치고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경쟁자가 등장하면 가격 경쟁이라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에 과도한 투자가 나오니만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지금 2차전지처럼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제 애플이 알파벳을 선택했다 이러한 이야기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가 또 나쁜 흐름을 나타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알테오즈는 매우 혼란스러운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쭉 빠지더니 쭉 오르더니 상승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아까 보니까 6%인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공시가 나왔나 봤더니 계약 해지와 새로운 계약을 동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계약 해지라는 말을 먼저 보고
사람들이 막 주식을 던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하지만 다른 공시에는 새로운 계약을 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계약을 취소하고 이제 다시 계약을 했나 봤더니 산도스라는 기업과 기존 다품종 피하 주사 제형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확대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보다 더 많은 품목에 적용을 한다 이러한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알테오젠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며 52주 신고가도 썼습니다. 다음입니다. 잊지 말자.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자, 이 말을 우리가 공부한 지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이오는 많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왼쪽에 이제 주봉을 보다시피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만 봐도 13%나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상반기 바이오는 그래도 개별주 움직임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좋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애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바이오 대형주가 쭉쭉 올라가며 왼쪽에 보다시피 ETF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결국 대형주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형주가 반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섹터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내고 있고요. 방금 전에 봤던 알테오젠 또 신고가 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와중에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 당연히 있고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든 상관없다는 그것 또한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바이오는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요금 결국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길이 요즘 전기요금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 전부 다 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름 이후에 인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보니까 한전 주가가 잠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 한전의 누적 적자는 42조입니다. 42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전의 한 해 동안의 이자가 무려 4조라고 합니다. 숨만 쉬고 있어도 4조를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건데 당연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전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진짜 싼 편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우리 요즘 뭐 에어컨 틀고 나면은 뭐 1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집도 많으실 것 같은데 도대체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는 건지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자, 참고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0.53달러, 영국은 0.47달러, 일본은 0.25, 미국은 0.18인데 한국은 0.09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미국이 2배, 일본은 3배, 영국은 5배. 이러한 나라에서는 에어컨을 킬 일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이 정말 비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JYP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음반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19일에 발매한 에이트가 빌보드 200에서 1등을 기록했고요. 이로써 5개 작품 연속으로 1등이라는 기록을 써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기록을 갖고 있는 팀은 BTS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BTS는 6개 앨범을 1등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이키즈도 다음에는 또 도전을 해볼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 칙칙붐이라는 노래는 핫백 차트 49위까지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스트레이키즈가 핫백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3번째라고 하니까 이 또한 좋은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JYP 주가는 오랜만에 빨간불을 켰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네요. 다음입니다.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데 유가는 그냥 원웨이로 쭉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80달러 밑으로 내려와 7주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유가가 하락한 이유가 뭔가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회복하기가 힘든가 봅니다. 매우 메롱인 상태라고 하네요.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7%밖에 안 되고 상반기에 연료율을 총 수입한 것도 11%나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 중국의 경기가 쉽지 않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제 그 축구장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긴 하지만 확정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래도 인플레가 잡히고 있나 봅니다. 우유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른 거 아마 기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격이 거의 매년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오를까 했지만 그런데 일단은 4년 만에 우유 원유 가격이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생산자 측은 리터당 26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2개월간의 협상 끝에 동결을 결정했다고 하고요. 특히 치즈와 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사용되는 가공유 가격은 리터당 5원을 인하하기로 결정하며 밀크플레이션으로 인한 걱정은 조금 한숨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